신정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신정동 약 13만 5천 제곱미터 일대에 2030년 최고 35층 4,254가구 용적률 493%의 대단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현재 조합원이 1,6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돈 되는 신정 역세권 2세대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년이라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 보통 10년, 20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 의문을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오늘 본 영상을 찍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투자란 뭐를 투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쌀 때 사야 되죠. 두 번째, 또 싸게 또 사야 합니다.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은 그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싸게 사가지고 쌀면 파면 그건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양하고 또 우리가 또 하기 위해서는 이게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러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언제 쌀 때 사냐? 지금같이 초기에 정비 예정지일 때가 가장 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재개발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뉴타운 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 지정 시 예전에는 소유자 동의 없이 그냥 정부에서 지정을 했죠. 1차 뉴타운, 시범 뉴타운에서 기름, 왕십리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또 2차 뉴타운 14군데, 여기서 신정 뉴타운도 지정이 됐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반대하는 주민과 또 찬성하는 주민들의 그 갈등이 심화가 돼서 또 계속 또 동의율 같은 것도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갈등이 심화가 됐는데, 요새는 주민들 동의 먼저 신청은 차후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든가 신도통합계획이라든가, 그래서 주민 갈등 최소화가 사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신정 역세권 도시정비 재개발 지역은 이미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가 72%에 달하는 동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정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도가 계산이죠. 조합 직접 설립 제도. 조합원의 찬반 여부를 물어서 찬성할 경우에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반 제한이 끝나면 이제 동의를 50%에서 추진이고요. 구역 지정이 떨어지고요. 구역 지정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2주 철거, 착공으로 들어간 순서인데, 이제 이게 돼버리면 추진위가 생략됐다. 그렇다면 또 그 기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또 신탁세 또 그 특례도 줍니다. 신탁세 의뢰하게 되면은 구역 지정만 떨어지면 조합 설립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가 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돈이죠. 시간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대해서 신탁사 특례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조합 방식 대비 3년에서 단축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재건축 활성화를 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데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십시일반을 모아서 1억을 모았다 현수막도 붙여놓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용을 지자체에서 융자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이 진작에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이 빨라지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한다. 정비 사업 시 정량적인 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5층 이런 룰이 이게 이제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강변을 바라고 있는 성파구, 잠실 5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그동안 이제 이게 진행이 되질 않았는데, 그 룰이 폐지가 됨으로써 또 2종 일반 7층이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25층까지 이제 그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밀 저용 역세권이죠. 역세권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그쪽이 상업지하라든가 준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종 7층도 있고
또 주거 3종도 있고, 그걸 용도 지역을 상향 개발해 주는 거죠. 신정 역세권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주거로 해주기 때문에 490% 정도가 이제 지금 이 용적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높이, 층수, 용도 지역 완화 등 유연한 도시 계획으로 정비 사업이 빨라지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합리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고도 제한이 많이 이제 고도 제한 지구를 완화하는 거죠. 뭐 남산공원 밑이라든가 아마 한남두 타운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산 주변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신고도지구 구상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만들 때 경관이나 조망, 환경, 보전 등으로 최소한의 가치를 보존하는 게 이제 이 목적인데요. 경관이나 조망,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을 해결한 것도 규제가 합리화됐다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반 시설 설치 시 공공지원, 이 기부 체납이 이게 사실 진짜 심하게 말하면 칼만 안 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죠. 사실 보면 뭐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니네들이 재개발을 안 하면은 이 땅속에 묻혀있는 도시관이나 수도관을 앞으로 30년 더 써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해야 되니까 니네들이 돈 내.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에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뭐 도로 부지, 뭐 공공청사 부지 나가면은 사실 조합원들 등골이 힙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인센티브로 완화해서 기부 체납을 합리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도 기준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규제가 풀리는 만큼 또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개선이 됐어야 된다 봅니다. 자, 2024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 체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기부 체납 규모에 알맞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현재는 별도 규정이 없었죠. 뭐 막말로 해서 펜스 쳐놓고 도로 점용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펜스는 이 도로가에 쳤다고 해가지고 왜 도로 점용료를 구청에서 받아갑니까? 그것도 1, 20억도 아니고 100몇 원씩.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였죠. 그래서 개정에는 사업 무관한 기부 체납 금지, 기부 체납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고, 또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서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무상 지원을 검토해 주겠다. 사실 조합원들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성동이 후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사업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또 속도가 빨라지면 또 가격도 따라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속도가 지지부진하면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지죠.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뉴타운 출구 전략이다 뭐다 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남 뉴타운이 2003년도에 지정됐는데 2023년도에 관리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한 5,000세대가 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몇 년 또 걸려야 되잖아요. 40대 젊은이가 60대 노인으로 들어가서 요새는 또 60대가 또 노인하면 또 욕하겠죠. 네. 그렇게 기간이 걸리던 것을 또 이렇게 선동이 후개발이라던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재개발 재건축은 빨리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역 도시정비 역세권 재개발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초미에 말씀드렸듯이 2030년도에 입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4시간 상당히 가능하고요. 저는 재개발 현장에서 20년 동안 현장과 이론을 몸으로 접해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